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헌법할 때 헌입니다. 네, 현 아닙니다. 자, 보험통신 134화고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막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원래 이거 터치펜으로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설정을 손댔는지 죄송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 됐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연말 연시 술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술 드시면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2차 사고의 처리 한번 살펴볼 거고요. 비보호 좌회전, 과고, 과속 과고의 사고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고가 나면 사고 한 번 딱 나고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고 후에 2차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2차 사고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좀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냐면 처음에 내 앞에 차가 그 앞에 차를 박았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또 약간 떨어졌어. 충격 때문에 쿵 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쾅 박아가지고 이 차가 또 밀려서 그 앞차를 또 박았어. 자, 이때 맨 앞차의 그 파손에 대해서 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잖아, 그죠? 한 번 박았는데 한 번 더 박아서 파손이 심해졌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사고 처리에서는 맨 앞차의 뒷부분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 앞차의 앞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충돌로 인해 파손이 발생된 그 부분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그런데 요즘 이제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죠? 블랙박스 영상으로 봤을 때 이제 내 앞차가 끽 하면서 조금 못 써서 이렇게 콩 하면서 섰어요. 네. 뭐 그러면 사실은 뭐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겠지만 어쨌든 콩 하고 섰는데 방금은 제가 떨어진 걸 예로 들었지만 자 이거는 이제 붙어 있다 칩시다. 그냥 살짝 콩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 약간 흔적이 좀 남거나 그런 정도겠죠. 그런데 내가 전방을 못 봤어. 뭐 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옆을 보고 있거나 옆에 이쁜 애인을 태우고 있거나 뭐 하여튼 전방을 제대로 못 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꽝 박아가지고 앞에 차, 그러니까 내 앞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끽 하면서 이렇게 콩 박고 섰어요. 그래가지고 박았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꽝 이러면서 우리 차 본네트가 뻥 꺾이고 블랙박스 영상에 꺾이는 거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차 막 트렁크가 다 밀려 들어가고 막 이 정도로 처음의 충격과 이후의 충격이 현저히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인 보험사의 원칙으로는 앞에 거는 네가 알아 해결하고 요거는 내 앞차 뒷부분 요거는 내가 해결한다 라고 처리가 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앞차와 내 앞차의 앞부분까지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책임을 내 앞차 입장에서는 그냥 네가 이거 다 해결해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해야 돼요. 통상적인 기준으로 너도 책임져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앞에 건 네가 해결하고 그 앞에 차랑 네 거랑 요거는 네가 해결하고 요 부분은 내가 해결할게. 요거는 네가 해결하고 요 뒷부분 요 앞부분 요거는 내가 해결할게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뭐 보험회사들끼리 짝짝꿍을 했다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처음에 충격이 컸는지 작았는지 예를 들면 완전 들이박아 작살나는데 뒤에서 콩 박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차가 야 니도 내가 붙어있는데 박아가지고 이 앞차에 충격이 전달됐어. 너도 책임져. 이게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방금 예로 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요 부분은 요 차가 요 부분은 요 차가 이렇게 그냥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협의를 깨려면 보험회사들끼리 저끼리 뭐 짝짝꿍 이거 아니라니까. 사고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이런 사고 났을 때 건건마다 네가 박은 건 어느 정도의 충격이고 내가 박은 건 어느 정도의 충격이고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제가 방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예외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앞차의 파손까지도 책임져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인 경우에
이미 한번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차가 이 뒷부분하고 이 앞부분하고 이건 대물로 요건 자차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안 박았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박았어. 그러면 이 사고는 그냥 1차 사고로 그냥 끝난 거고 요 사고가 그냥 2차 사고인 거예요. 요거는 1차, 2차 사고인 거고 얘들 둘이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갖다 박아가지고 밀려서 또 박았어요. 이거는 다중 추돌 사고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3중 추돌 사고고 이거는 1차, 2차 사고고 이것도 3중 추돌, 이것도 3중 추돌이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사고의 처리에서 내가 사고 난 차를 봐가지고 그 앞차가 그 앞차를 한 번 더 박았어요. 그럼 2차에 대한 뒷부분, 2차 옆부분은 내가 책임이 있다 없다? 통상적인 요인 책임이 없다. 자, 그럼 나는 어디를 책임져야 되냐? 내 앞부분과 내 앞차의 뒷부분 요걸 대물, 요건 자차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차를 박았어요. 근데 이 차가 튕겨가지고 중앙선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마주오던 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자, 이 경우에 이 차의 파손, 얘가 가서 박은 거잖아. 얘가 이 차의 파손을 내가 책임질까 안 질까? 책임져야 돼요. 네. 물론 뭐 과실이 어떠니 저떠니는 나중 문제예요. 이 차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사고라서 쥐가 튕겨나와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박은 걸 내보고 이란 말이고 아니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차는 혹은 이 차의 운전자는 이 차 입장에서는 가고 있는 중앙선 넘어 차가 달려온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연히 과실이 없죠. 그런데 자, 중앙선 침범 사고잖아요. 중앙선 침범 처벌될까 안 될까? 처벌 안 돼요. 네. 처벌 안 돼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게 아니고 사고로 인해서 튕겨서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오늘 좀 얘기가 좀 이상하다.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 안 돼! 뭐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게 사실 사고에서 잘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거는 중앙선 침범 인정 안 되는 사례에 속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차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 운전자만 3명 타고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쿵 박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박았어요. 이 사람이 상해를 조금 더 입었어. 그 상해 정도가 처음에는 70%, 그 다음에는 30%, 혹은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 내가 박은 게 90%.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 차가 대인을 50% 해주고 내가 대인을 50% 해줘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요. 이 차에 대해서. 내가 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인은 내가 해줘야 돼. 50%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이 차가 끼어들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떡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전에 차가 밀리니까 차를 뺍시다. 네. 뭐 차 빼고 얘기하면 되지 뭐 사가지고 자꾸 안 돼요. 차 빼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빼가지고 차 앞에 빼가지고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차를 뺀다고 빼는데 얘가 걸려 있는데 그대로 전진하면서 여기 처음에 파손은 여기 앞 범퍼 휀다 여기가 파손됐어요. 문짝까지도 안 갔어. 근데 이 아저씨가 쭉 직진하면서 앞문 뒷문 뒤된다 쫙 긁어버렸어요. 뒷범퍼까지. 자, 이 차의 운전자가 이 차의 앞문 뒷문 뒤된다 뒷범퍼를 책임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이건 상식선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거는 책임 안 져도 돼요. 그게 2차 사고예요.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의 수습, 처리 과정에서 혹은 별도의 사고가 하나 더 발생하는 거, 그게 2차 사고거든요. 두 차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 차가 뒤로 살짝 빼든지 이 차는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서 이렇게 빼든지 아니면 후진을 살짝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전진하면서 이 차 운전자는 내려가지고 아저씨 빼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운전도 안 했어요. 가만 서 있어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만 서 있는 차를 지나가면서 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차는 파손부에 추가로 파손이 됐을 거니까 처음에 파손이 아니라 그 다음에 파손된 부분이 추가로 어떻게 붙어서 다른 부분이 더 파손됐다면 모르겠지만 이 차는 아마 추가적인 파손이 없을 테고 이 차의 추가적인 파손은 이 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2차 사고예요. 그래서 1차 사고 이후에 2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는 현장에서 조금 혹은 나중에라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차를 안 움직이고 세워놓고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자고 고집을 부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랑 올 때까지 안 움직일 거예요. 기다리세요. 정말 곤란해요. 뒤에 차는 밀려가 빵빵거려서 그 사고 나서 차 좀 빼지 마 이러고 있는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차 빼지 마소, 차 빼지 마소. 네, 차 빼지 마소. 보험에서 온다 했는데 그 차 빼면 왜 하는겨? 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서 여기서 내 차 빠진 것만 이렇게 사진 찍고 있지 말고 멀리서 뒤에서 이렇게 주변도 건물도 보이고 어딘지가 확인되고 그리고 차선이 예를 들어서 차선이 있다면 차선도 나오고 이 차가 차선을 넘었네 이 차가 차선을 넘었네 어떻게 진행하다 사고가 났네 골목길이네 대로네 확인될 수 있도록 좀 멀리서 하나 저쪽 가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찍어주면 정말 좋고 안 되면 뒤쪽에서라도 이렇게 좀 멀리서 하나만 사진 하나 찍어 놓고 빼시면 돼요. 뒤에 차 밀려가지고 빵빵거리고 난리 났는데 보험회사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크더라 경찰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크더라 이러면서 그냥 차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차를 빼되 사진 좀 찍어 놓고 빼시면 된다. 보통 블랙박스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차 사고 발생되지 않게 조금 주의하시는 것도 좋아요. 비보호 좌회전대 과속 요겁니다. 요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던 판례인데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시속 60km/h 제한 도로에서 얘가 약 추정 속도가 116에서 120이 나왔어요. 비보호 좌회전하고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46에서 한 50km를 초과한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판단이 어떻게 되냐? 요 경우에 과실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60, 과속 차량이 40 판결이요 나왔어요. 물론 대부분 판결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비보호 좌회전차가 가야 돼요. 비보호 좌회전한테 그만큼 주의 의무를 많이 준 거예요. 비록 과속이긴 하지만 자기 신호를 보고 가고 있는 차잖아요.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좌회전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서 와서 박았다고 얘기할 거죠. 봐라 과속이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저기서 멀리서 차가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네 거리 요거만 딱 보고 돌리면 안 된다고. 거리와 시간과 속도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거리는 뭔데? 잠깐 봤더니 한 1초 만에 확 가까워지네. 그럼 저 차가 속도가 빠르네. 과속이네. 어쭈 과속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차의 속도가 내가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충분하고 속도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꺾어야 돼요. 그게 안전하게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좌회전하는 비보호 좌회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과속을 했으니까 얘가 가해자다.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과속대 신호위반 다른 판례에서 오히려 과속 차량을 또 가해자로 한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보호 좌회전이 가해자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고에서는 그랬는데
다른 경우에서는 오히려 비보호 자회전 차량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얘는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고, 그리고 이 과속이니까 우리 과실도표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과실은 20% 가산, 현장 과실은 10% 가산. 뭐가 현장 과실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뭐 예를 들면 뭐 21km 초과하면 중과실인데 뭐 한 10km 정도 초과했다 그러면 뭐 현장 과실 18km 초과하면 현장 할란가? 자, 그리고 유튜브에 누가 또 질문을 했어요. 자, 21km 초과의 근거는 뭐냐? 21km 초과하면 중과실로 처벌하고 20km 초과하면 중과실 처벌 안 하는데 뭐 차량의 속도계, 차량 속도 딱 찍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그 속도, 그것도 뭐 GPS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측정하냐? 측정하는 방법은 있어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 장소와 이전 지점에서의 시간을 먼저 측정하고, 블랙박스상에 촬영된, 그리고 그 거리를 측정해서 그 구간의 평균 속도는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 가속 중이었는지 여기서 감속 중이었는지까지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속도라고 하는 게 수학 공식 풀듯이 ax 플러스 b는 50, 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0 아니면 0.1, 뭐 0.9 이렇게 딱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속이라고 하는 게 법에는 21km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21k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1km 처벌하고 20km 처벌 안 하고 꼭 그렇지는 않다. 예. 그런데 만약 모든 조사를 통해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이 차의 속도가 최소 21km보다는 빨랐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이 확정된다면, 그렇다면 21km면 처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보호자회전대 과속을 따지더라도 상당한 과속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자회전을 가해자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례가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보호자회전은 어쨌든 직진 신호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를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이거는 공통인자 124화입니다. 여러분들 연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주에 마지막 방송이 한번 더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음주 하셔도 됩니다. 운전은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